반갑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오늘은 촬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창작자에 따라 편차가 크고 분야 간의 방법론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매뉴얼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의 창작 방법론이 그러하듯 설명을 듣는다고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홈 트레이닝 영상을 대여섯 시간 본다고 해서 근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보다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는 편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이론을 배우는 일은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보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론보다 실습. 이것이 우리 공부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또 다른 여정을 떠나봅시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영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본 경우가 드물겠지만 동영상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영상, 즉 무빙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가 먼저 있었고 여기에서 동영상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진이 앞서 발명되었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움직임을 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동영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눈의 착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초기의 사진은 필름의 장면을 고착시키는 시간이 다소 길었는데 속도가 개선되면서 연속 촬영이 가능해져요. 처음에는 고정된 사물만 찍을 수 있었는데 차츰 움직이는 사물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속으로 연속 촬영을 한다고 해도 움직이는 모습이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말이 달리는 과정의 중간만 카메라가 잡아냈던 것이죠. 이 작품은 에드워드 머이브리지라는 영국의 사진사가 1878년 세크라멘토 경마장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는 연속된 동작을 담아내는 사진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 제시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과 새,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작업을 모션 픽처, 즉 활동 사진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것이 동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움직임을 찍을 뿐이지 사람들이 움직임을 직접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영사기가 발명되어 연속 촬영된 결과물을 한꺼번에 이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부분만 찍었을 뿐인데 빠른 속도로 연결해 보니까 마치 말이 내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엄연한 착각이죠. 사람들의 눈에 잔상이 남아서 연속 촬영된 사진과 사진 사이에 빈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분 끊어진 사진인데 쭉 동작이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어떤 연구자는 이를 시각적 환상, 옵티컬 일루전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러한 착각 혹은 환상 덕분에 우리는 움직이는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모션 픽처 기술은 이후 영화의 발명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TV와 비디오를 거쳐 우리가 공부하는 유튜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는 또 있죠. 영화처럼 실제 사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 이미지를 부여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본 원리는 같아요. 모든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부분만 그립니다. 소녀가 총총총 걸어가는 이 그림처럼 그런 뒤에 이어서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동영상은 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까요? 동영상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단연 영화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동영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도표처럼 영화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사진이 가장 중요한 축인데 이를 통해서 영상 미학이 형성되죠. 똑같은 사물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조명을 가지고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 전혀 느낌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차이에서 작가의 개성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고요. 이러한 영상 미학이 감독의 사상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이야기가 더해져요. 너무도 당연하게도 당시 이야기의 상당수는 문학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물론 신화, 전설, 민담 등의 구전문학도 포함되고요. 사회적 이슈, 뉴스, 사건에 근거한 소설과 희곡이 원작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문학은 이야기를 제공하는 스토리뱅크 역할을 담당하죠. 마지막으로 연극이 결합됩니다. 활동 사진 기술에 기존의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면 훨씬 재미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연극은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요. 자, 이런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요소들이 더해지는데요. 먼저 영상 미학 부분에서는 FX, 특수 효과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영화는 현실적인 공간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모습까지도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특수 효과가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되고 있죠. 또 연기에 카메라의 움직임, 카메라 워크가 더해지면서 연극과 차별되는 영화만의 연기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 살펴볼 클로즈업인데요. 연극은 배우의 전체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는데 영화는 클로즈업을 통해 얼굴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정 표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에 음악과 음향이 더해집니다. 초창기 영화는 무성 영화였습니다. 배우의 음성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대신 자막을 통해서 대사를 대신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화를 상영할 때 밴드가 연주를 해서 음악과 음향 효과를 더했습니다. 이런 무성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배우의 목소리가 제시되지 않으니까 감정 표현의 상당 부분을 몸 동작으로 대신해야 했어요. 가능한 동작을 크게 손발을 휘저으면서 해야 됐죠. 바로 이 때문에 찰리 채플린 특유의 슬랩스틱 코미디 스타일이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성 영화, 이른바 토키 영화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작품이 1927년 발표된 재즈 싱어입니다. 유성 영화는 말 그대로 배우가 입을 뻥긋뻥긋할 때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것이니 아무래도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편이 효과적이겠죠?
그런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재즈 싱어가 첫 번째 작품이 된 겁니다. 이런 유성 영화의 특징은 기존의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결합하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이것이 영화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여러 계기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요.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면 영화는 이야기, 비주얼, 연극,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복합적인 문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동영상 역시 같은 특징을 가지고요. 논의의 방향을 좀 돌려볼게요. 앞서 영화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좁혀서 장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화 필름의 한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를 떼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네모난 칸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한쪽 귀퉁이에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필름 안에 포함되면서 유성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칸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네모난 모양이기 때문에 프레임, 즉 틀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이것이 영화의 화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마구잡이로 구성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감독의 의도에 따라 배치됩니다. 이를 프랑스어로 미장센이라고 부릅니다. 한 프레임 안에 어떻게 사물을 배치할 것인가, 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카메라 워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화면 안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미장센은 연극에서 무대 장치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화가 연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영화에도 사용되는 용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미장센을 적용해서 구성된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연속된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몇 개의 프레임, 장면들이 연속되는 것을 샷이라고 해요. 각각의 장면들, 나아가 한 샷, 한 샷, 한 샷들이 모이면 시퀀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퀀스는 하나의 장소 아니면 같은 시간 혹은 사건의 연속을 뜻하는 단위인데요. 그래서 시퀀스를 장면의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동영상을 구성하는 최소의 의미 단위가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감상할 때에도 또 제작할 때에도 시퀀스를 핵심 단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는 짧게는 한 샷이나 한 컷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한번 불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결국 모든 동영상 제작은 프레임의 구성에서 시작해서 시퀀스를 만들고 몇 개의 시퀀스를 연결하고 배치하고 편집하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촬영의 기초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